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저는 교육치료사로서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와 형성하는 애착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애착 과정을 통해 감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숙을 이루며 성장합니다. 애착은 아이가 다른 사람, 일반적으로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할 때 발생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울음소리에 반응하거나 아이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마다 애착, 이 attachment을 돈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자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아기는 엄마와 가까이 붙어서 엄마의 호흡과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감정까지 조절됩니다. 아기는 엄마의 친밀감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법을 배웁니다. 보살핌을 잘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성장 발달이 완성해지는 걸 보게 되지요. 반대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거나 방치되면 여러 영역의 발달의 경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아동의 신경계 발달은 양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여러 감각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얼굴 표정, 몸짓, 목소리 톤을 보고 아이는 그 행동을 따라하고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아이가 받는 이러한 모든 정보는 아이가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귀중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 또는 보호자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아이는 애착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애착을 배우지 못하고 성장해 버리면 나중에 커서 사랑만으로는 애착 장애를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애착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뇌교 발달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뇌교가 공감, 유대감 및 애착의 주요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애착 장애 외에도 뇌교 부위의 손상을 머리 부상, 고혈, 혹은 산소 부족 등과 같은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마음 아프게도 아이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부모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오랜 시간 입원할 때마다 부모와 자녀가 애착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되어 의도치 않게 부모와의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까지도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상 또는 부모와 아이의 사이의 애착 결핍으로 인해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대감 또는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늘 주위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지기도 하지요. 때로는 말씀드린 두 가지 형태의 행동을 모두 볼 수도 있습니다. 뇌교 기능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사랑과 애정에 무관심하거나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서 이 아이에게 주는 여러 긍정적인 자극들조차 아이가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왜곡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자신만의 작은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공감, 유대감, 그리고 애착의 지요 센터인 뇌교가 대뇌 비질보다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뇌교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언어 장애가 생기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이는 자신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지요. 애착 장애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뇌의 신경학적 복원이 필수적입니다. 애착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너무도 간단해 보이는 훈련이지만 이미 제가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에피소드 3에서 소개해 드린 배로 기억하기 운동요법이 바로 뇌교의 발달을 돕는 놀라운 훈련입니다. 때로는 배로 기억하기 운동을 하면서 갑자기 아이가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러한 반응들은 모두 정상 반응입니다. 훈련이 이루어지고 뇌교가 자극되면서 이러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같이 안아주시고 아이의 마음을 좁게 달래주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가라앉게 되는 것을 목격하실 겁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아이는 사람들과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신체 기능 장애 또는 감각 장애가 있으면 아이가 받아들이는 감각 왜곡으로 인해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감각 정보가 왜곡되면 주변 세상이 아주 무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발달 회복에 필수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치료 일정 중이라도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과 애정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쁜 치료 일정과 치료 과정 중일지라도 먼저 자녀가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는 어린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이와 함께 배로 기억하는 훈련을 같이 하면서 내 아이와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와 이런 훈련을 같이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신경발달 접근법을 통해 자녀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제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잊지 마시고 아래 구독 신청 꼭 눌러주세요.